이게 시험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코드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안녕하세요. 화학안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강의 컨텐츠로 찾아뵀는데요.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샤 E180 2020이고요. 2020년 12월에 개정된 코샤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표는 화공안전기술사에 출제가 많이 된 코샤를 정리를 한 건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온 코샤 가이드입니다. 지금 제가 11회 기출을 정리를 했는데 6번 거의 두 해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꼭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코샤 가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폭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기고 있어가지고 이 내용은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등은 안전밸브 등의 배출 용량 산정 및 설치에 관한 코샤고요. 기출 횟수가 무려 11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회를 제가 지금 집계를 했는데 11번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매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0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쭉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화공안전기술사 고요. 산업안전지도사 화공안전이에요. 여기서도 방폭이 무려 7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코샤 가이드가 6번 출제가 됐거든요. 제가 이거를 집계를 2014년에서 2021년 기출을 집계를 했는데 6번 출제가 됐습니다. 거의 진짜 매년 나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험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코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코드가 상당히 어려운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그만치 15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코드 자체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코드 중에 하나거든요. 코샤 코드 중에.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IC 60079-1의 한국어 번역판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거의 내용이 유사하고요. 사실 IC 60079-1이 제가 지금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해외 프로젝트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범위를 산정하는 게 굉장히 사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IC 60079-1이 실제적으로 해외 프로젝트에서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는 사용이 되지 않고요. 주로 이제 API 505라든지 IP15, 최근에는 EI15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런 코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는 IC 60079-1의 번역판 E-180-2020 이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좀 특이한 게 이 가스 폭발 위험 장소가 파이어프루핑에도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해외 프로젝트랑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스 폭발 위험 장소 구분 절차를 하나의 이제 페이지로 좀 요약을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공안전기술사 서브노트 343페이지, 산업안전지도사도 동일한 내용이고 29페이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누출 등급 결정, 누출홀 크기 결정, 누출률 계산, 희석 등급 결정, 환기 이용도 결정, 위험장소 결정, 폭발 위험장소 범위 추정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6단계 위험장소 결정부터 그러니까 이 표를 이해하시면 사실 위험장소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폭발 위험 장소라는 것의 공식적인 정의가 폭발 위험 장소라 함은 전기 설비를 제조, 설치,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정도의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배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소, 화재, 폭발 모두 마찬가지인데 가연물, 산소, 점화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있어야지만
화재 혹은 폭발이 발생이 되거든요. 폭발 위험 장소에서는 이제 폭발을 주로 이제 포커스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베슬에서 가연물과 산소가 누출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점화원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점화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전기설비의 적절한 방폭 타입을 고려함으로 인해서 이 가연물과 가스가 누출되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설비가 점화원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스 폭발 위험 장소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펌프에 모터가 배치가 되면은 폭발 위험 장소 내에 이제 이 펌프에 모터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방폭 등급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베슬에서 무언가 이제 가연물이 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점화원이 없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큰 컨셉을 이해하고 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구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스텝으로 나눠지는데, 범위가 0종인지 1종인지 2종인지를 구분을 하고 그 범위가 몇 미터인지 두 가지 스텝으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6단계에서 위험 장소를 결정을 하는 게 0종인지 1종인지 2종인지를 결정을 하고, 7단계 폭발 위험 장소 범위가 추정하는 게 이 0종, 1종, 2종이 몇 미터인지, 3미터인지 5미터인지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도면에는 이렇게 0종, 1종, 2종 외에 폭발 등급 2A, 2B, 2C 플러스 온도 등급 T1부터 T6까지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그 내용은 화공안전기술사 서브노트 같은 경우에 558에서 56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최대 안전 틈새, 최소 점화 에너지 온도 등급 이런 컨텐츠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 가스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에는 이 0종인지 1종인지 2종인지와 폭발 등급 2A, 2B, 2C 그리고 온도 등급 T1부터 T6까지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폭기기를 선정을 하는 게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연물을 취급하는 베슬에서 이제 누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산소는 무조건 있는 거니까 가연물이 취급되는 베슬에서 누출이 돼서 폭발성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점화원이 전기 설비 같은 경우가 점화원이 많이 되니까 전기 설비에 스파크 같은 게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화원이 없어서 실제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까 이제 보셨던 이 표에서 6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보기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이게 0종인지 1종인지 2종인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누출 등급 연속 1차, 2차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비교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자,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 왼쪽이 누출 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위험 장소예요. 최종적으로 이 위험 장소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연속 누출 등급이 연속, 빈번 또는 장기간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을 말한다. 영종 장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빈번하게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끝에 장소만 빼면은 똑같거든요. 연속, 빈번, 장기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 등급은 누출이고, 위험 장소 같은 경우에는 장소예요. 일종 장소도 한번 볼게요. 일종 장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정상 작동 중, 노멀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멀 오퍼레이션 때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그리고 1차 누출 등급도 정상 작동 중에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누출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출인지 장소인지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출 등급이랑 위험 장소랑 정의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누출이냐 장소냐 이 차이거든요. 이 정의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출 등급이랑 누출 장소랑 똑같은 개념이고 누출 등급이고 누출 장소인데, 그럼 이제 뭐에 따라서 이 누출 등급이 누출 장소가 될 때 뭐가 이제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이 환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환기에도 환기 유효성과 환기 이용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환기 유효성과 환기 이용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환기 유효성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IEC 60079-1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Effectiveness of Ventilation, 즉 강도를 뜻하고요. 환기 이용도 같은 경우에는 Availability of Ventilation, 그 빈도를 뜻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샤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방된 환경,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픈 에어리아에서 희석 등급은 일반적으로 중으로 간주하는 방면, 희석 등급을 중으로 간주하는 방면, 바람에 의한 환기 이용도는 피트 제방이나 높은 구조물로 둘러싸인 지역과 같이 제한된 환기가 없는 한 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IEC 60079-1은 똑같은 내용을, 즉 우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에어리아에서는 우수. 그래서 사실 이게 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 에어리아 같은 경우에는 연속이면은 영종 장소 똑같이 1차 노출 등급이면 1종 장소, 2차 노출 등급이면 2종 장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코샤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IC 같은 경우에는 양호가 fair로 되어 있거든요. good, fair, poor라고 해가지고 우수, 양호, 미흡,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픈 에어리아에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이퀴먼트가 2차로 보시면 되고, 1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써 있는데 피트라든지 썸프, 그리고 실제 이제 벤트 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 이제 1차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이제 기기 안, 베슬 안이라든지 펌프 내부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연속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2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방된 환경, 이제 오픈 에어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픈 에어리아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환기 유효성과 환기 이용도를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에 그 플로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석 등급 같은 경우에 이제 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기 이용도 같은 경우에는 빈도예요. 빈도하고 강도가 미흡하면 이제 그 등급이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효성이 강도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용도가 빈도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유효성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유효성이 낮을 경우에, 강도가 낮을 경우에는 빈도가 뭐 우수, 양호, 미흡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수, 양호, 미흡이 같이 되어 있고, 강도가 낮을 경우에는 누출 등급이 2차더라도 이제 한 상위 등급으로 되는 거죠. 1종 및 0종 장소로 돼버리는. 그리고 1차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단계 높아져서 1종 또는 0종 장소. 그리고 이제 중희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중희석이랑 고희석은 이제 빈도, 이제 환기 이용도를 따지거든요. 우수냐, 양호냐, 미흡이냐. 우수냐, 양호냐, 미흡이냐를 따지고, 오픈 에어리아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이면 그대로 0종 장소, 1차 누출이면은 1종 장소, 2차 누출이면 2종 장소로 되는 거고, 이 환기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양호 같은 경우에는 2종 장소는 그대로 2종, 미흡 같은 경우에도 2종 장소 그대로 2종이고요. 다만 이제 1종 장소 같은 경우에는 환기도의 1종 장소의 이제 바깥 부분에도 2종 장소가 추가적으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빈도가 이제 환기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종 장소에 플러스 2종 장소가 또 추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0종 장소 같은 경우에도 0종 플러스 1종, 미흡 같은 경우는 0종 장소 플러스 1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환기가 고희석이면은 환기 이용도 빈도가 미흡이더라도 2차는 그대로 2차지만 1차 같은 경우에는 2종 장소로 되거든요. 그리고 연속 같은 경우에는 1종 장소,
이제 좀 한 단계씩 어떻게 보면은 덜 시비어한 이제 등급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제 고이석의 이제 강도가 이제 환기의 강도가 셌을 때 양호 같은 경우에는 2차 같은 경우에는 비위험 장소로 되는 거고 1차 같은 경우에 피트나 펌프 같은 경우에도 이종 장소로 바뀌고 연속 같은 경우에도 이종 장소로 바뀝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고이석과 우수가 합쳐지면 모두 비위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 환기 이용도의 각각의 정의 우수냐 양호냐 미흡이냐 그리고 희석 등급의 각각의 정의 고이석, 중이석, 저이석 이 정의들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암기를 하실 때 희석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펙티브니스,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환기 이용도 같은 경우에는 어베일러빌리티, 빈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출 등급을 먼저 결정을 하고, 고이석이냐, 그러니까 환기 유효성과 환기 이용도를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제 위험 장소가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스 폭발 위험 장소 구분 절차의 거의 한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희석 등급을 결정할 때 오픈 에어리어가 아니면은 이 표에 따라서 고이석, 중이석, 저이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환기 속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누출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 누출 특성이라는 거는 나중에 1단계 폭발 위험 장소의 범위 추정에서도 누출 특성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누출 특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누출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출을 계산을 해서 누출 특성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기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코샤 가이드에 이제 가이드 표가 있어요. 환기 속도에 대한 표. 그래서 그 표를 이제 보시면 되고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그 표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표가 사실 쉬운 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표에 대해서 나온 적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출 특성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누출 특성에서 WG를 가스 증기 밀도 그리고 상수 LFL 곱한 걸로 나누면 이제 누출 특성이 되는데요. 이 누출 특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석 등급 4단계 거리 추정 그래프에 활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좀 사실 계산하기가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제 누출을 계산할 때 액체냐 가스냐 가스 같은 경우에도 음속이냐 암속이냐 그리고 증발풀 같은 경우에 누출을 계산하는 공식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쉽지 않은 내용이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말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폭발 위험 장소의 거리 추정 7단계 같은 경우에는 화공안전기술사 책에서만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무거운 가스냐 저속의 확산이냐 고속의 제트냐에 따라서 이 누출 특성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이제 폭발 위험 장소의 범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예전 버전의 IC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폭발 위험 장소 범위를 3m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을 했었는데 레이티스트 2015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계산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에서도 뭐 이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가스냐 저속의 확산이냐 고속의 제트냐에 따라서 누출 특성을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폭발 위험 장소의 범위가 계산이 되어지는 구조고요. 누출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출률, 밀도 상수 LFL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K는 뭐 0.5에서 1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누출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이제 W라고 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누출을 구하는 건데 액체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속이냐 아음속이냐를 구분을 해가지고 식이 조금 달라요. 음속인지 아음속인지는 이제 용기 내부 압력과 임기 압력을 비교를 해가지고 용기 내부의 압력이 더 크면 음속, 그럼 이 1번식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임기 압력이 더 크면 아음속, 그리고 임기 압력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중발풀 같은 경우에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액체 유출,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좀 써놓은 건데 액체 유출 또는 누설 교과뿐만 아니라 개방된 용기에서 인화성 액체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정 설비의 경우 이 식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에 걸려야지만 이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누출을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계산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중간에 S가 들어가거든요. S가 들어가요. 나머지는 그냥 다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이 S가 좀 까다롭거든요. 단면적 S를 구해야 되는데 연속 1차 같은 경우에는 쉽습니다. 오히려 그냥 방출구 크기를 넣으시면 되는데 2차 등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는 이제 노말에는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출 상별 홀 단면적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단면적을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계산을 할 때도 그 표의 내용을 모두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그 표를 보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요. 이거거든요. 홀 단면적. 이거를 사실 암기를 하는 거는 뭐 저는 불가능합니다. 뭐 이거 그리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좀 역순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폭발 범위 설정의 일반적인 업무 단계는 누출 등급을 결정을 하고 연속이냐 1차냐 2차냐 대부분이 거의 2차예요. 거의 이제 뭐 한 90% 이상 95% 이상 2차고 그 외에 이제 1차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펌프, 피트, 이제 벤트 그리고 이제 연속도 사실 거의 없고요. 누출 등급을 결정을 한 다음에 누출 홀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 1차 같은 경우는 쉽죠.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보고 이제 누출 홀의 크기를 결정을 한 다음에 누출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액체냐 기체냐 또 기체면은 음속이냐 암속이냐에 따라서 누출률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출 특성 최종적으로 누출 특성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누출 그래프를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 범위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코샤 가이드 280-2020 가스 폭발 위험 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 지침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샤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코샤 가이드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